우리나라만큼 권위 의존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요즘입니다. 제가 2017년 1월부터 최신 영양학을 알려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네가 의사세요? 영양사세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한마디로 하면 그거죠. 너 뭐 돼?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는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영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옳다. 오늘은 이 두 전제가 왜 오류인지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왜 전문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전해드리는 지식을 무조건 신뢰하시라는 말을 절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의 다닐 때 제발 저 좀 믿지 마세요 라고 읍소하고는 하죠. 제가 누군 줄 알고 저를 믿어요. 제가 중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리는 건 맞지만 검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통째로 누군가한테 맡기는 건 그 대상이 누가 됐더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그런 말 할 거면 의사 면허부터 따고 와라 라는 말이 얼마나 인지 왜곡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 말의 전제는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 지식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격증만 갖추었다면 무조건 신뢰해도 좋을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임의적 추론과 과잉 일반화가 이렇게 결합된 전형적인 인지 왜곡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나도 이제 영양학과 들어가가지고 졸업장이라도 딸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도들 자격증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침 영양학과에 다니고 계시던 지인이 시험기간이라고 교과서를 들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제 제가 적잖이 당황을 많이 했죠. 최신 연구들이 밝혀놓은 것과 다른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인데 뭐 이를테면 포화지방과 적색육은 나쁘다. LDL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 뭐 통곡물, 과일, 채소 같은 어떤 고식이섬유 중심의 식단이나 뭐 저지방 식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본 교과서가 뭐 모든 대학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학교나 개정판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가 본 것은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내 기준에서는 압도적으로 시간 낭비일 수 있겠다. 그 시간에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책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안 갔고요. 대신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미국의 FXNA라는 기관이 있어요. Functional Nutrition Alliance라는 곳인데 거기 커리큘럼이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영양학을 공부한 기간은 지금까지 도합 11년이네요. 의사면허나 영양사 국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인지 왜곡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번은 댓글로 네 말은 못 믿겠으니까 전문가를 데려와라 라는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근 영양학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한 닥터셨죠? 근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MD 주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면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비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의사 면허를 따서 들고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격증이 있어도 최신 연구를 따라가지 못한 지식을 근거로 진료를 보시거나 조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률적인 식단 조언을 해준다거나 혈액검사상 다른 지표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약 처방이 나간다거나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조언에 무조건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말해도 정말 과연 괜찮은 것일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그 자격을 취득하실 때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과 정성 이런 것들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노력은 당연히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죠. 다만 그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전문가 선생님들이 의사나 영양사로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선생님들일수록 연구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제가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거든요. 애니어그램 수련 받을 때 그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과연 뭐냐? 처음 배운 지식을 그대로 10년 동안 반복하면 그걸 정말 경력 10년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진짜 전문가는 같은 지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때 제가 정말 엄청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소름 돋았어. 저는 이 말이 영양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양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이야기죠. 자격증을 딴 그 시점의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이 순간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진료 보시고 피곤하실 만도 한데 그 피곤한 몸으로 저녁에는 뭐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일에 계속 진료 보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주말마다 학회에 나가고 연구회에 나가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짚고 싶은 부분. 사실 의사는 영양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가 그래요. 의대에서 영양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최대한 30시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직접 여쭤보니까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물론 이 선생님들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영양학을 공부하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의사 면허가 영양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늘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그 엄마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께서 영양학적 조언을 주시는 것도 좀 의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신 영양학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신 분은 제외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미 잘못된 것들로 밝혀진 옛날 지식을 가지고 계속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이거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영양 지식을 무조건 믿으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주는 어떤 영양학적 조언을 그냥 덜컥 믿는 거, 그걸 맹신하고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그 사람에게 덜컥 맡기는 거,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언을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어도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든 인플루언서든 뭐 유튜버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스스로 공부하시기 좋은 필독서를 정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뭐 제목이 끌리는 것도 좋고 그냥 재밌어 보이는 것도 좋고 아무거나 괜찮으니 부디 한 것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